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증권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대체 왜 필요하고 또 투자자인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오늘 제가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판도 없고 아무런 규칙도 없는 경기장.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야말로 힘센 사람이 다 이기고 온갖 속임수가 판치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죠. 그런 완전한 혼돈을 막기 위해서 금융시장에는 규제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규칙들은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을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규제가 아예 없었던 시절로 잠시 시간을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로 1929년 주식시장 대붕괴와 그 뒤를 이은 대공황입니다. 이 사건은 시장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죠. 이 어마어마한 위기가 역설적으로 증권시장의 판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적인 법들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아, 그럼 이 법이 처음으로 기업들한테 너희들 숨기는 거 없이 투자자들한테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해 라고 강제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라. 이른바 완전 공시 원칙을 세운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시장에 대한 신뢰를 쌓는 가장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에 시장을 감시하는 공식적인 심판, 바로 증권거래위원회, 우리가 SEC라고 부르는 기관이 탄생합니다. 이 SEC의 임무는 딱 두 가지예요.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고 그 시장이라는 경기장에서 뛰는 우리 같은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을 보호하는 장치가 이 SEC 하나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아주 여러 겹의 튼튼한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아, 이거 혹시 은행의 예금자 보호 제도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제 투자 계좌를 위한 보험 같은 느낌인데요. 와, 그거 정말 완벽한 비유인데요. 맞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래하는 증권사가 갑자기 파산해서 문을 닫더라도 최대 50만 달러까지 내 소중한 자산을 보호해주는 아주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요, 정부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스스로도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자율규제라고 하는데요. FNIRA 같은 기관들이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규칙을 만들고 또 집행하면서 정부와는 별개로 또 하나의 감독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마지막 보호막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 전문가들 개개인의 직업 윤리입니다. 특히 CFA 협회 같은 기관들은요, 금융 전문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 강령을 만들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법만 잘 지키는 걸 넘어서 내 돈을 맡은 전문가가 나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법을 지키는 건 기본이고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고객의 이익을 내 이익보다 항상 앞에 두는 것. 이게 바로 전문가의 약속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규칙들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바로 내부자 거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부자 거래, 이게 왜 불법일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이건 공정한 시장이라는 우리 모두의 약속, 그 기본 원칙을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경주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과를 미리 알고 돈을 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보통 내부자라고 하면 CEO 같은 회사 최고 임원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회사의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내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은 물론이고요. 그 정보를 어깨너머로 들은 가족이나 친구까지도 내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연구 결과가 이런 불공정한 이점이 그냥 의심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보실까요? 1974년에 제프라는 사람이 연구한 걸 보면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내부자들이 거래한 주식은요. 글쎄 시장 평균보다 5%가 넘는 초과 수익을 냈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들이 가진 정보가 그냥 예측이 아니라 확실한 돈으로 이어진다는 명백한 증거인 거죠. 자, 그런데 금융세계는 가만히 있질 않죠.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규칙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함께 진화해야 하는 거고요. 규제는 절대 한 곳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대규모 시장 위기나 큰 기업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항상 더 새롭고 더 강력한 규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시장의 노력이었던 셈이죠. 결국 새로운 문제가 터지면 거기에 맞춰서 규칙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런 과정이군요. 네, 정확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규칙이란 건 없어요. 오직 끊임없이 적응하고 진화하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인공지능이나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기술이 금융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잖아요. 그럼 미래의 규제는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화는 여러분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